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고 해서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만약에 남편이 잘못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로 한다면 5남 7녀 12남매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희 엄마에서 감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스타 경남 FM 11DJ 한명라입니다. 저는 창원에 사는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주부가 무슨 일로 이 자리에 앉아서 11DJ를 맡았나 많이 궁금하시죠? 이 자리에 앉아보니 많이 떨리지만 여러분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영원한 부부입니다. 지역적으로 도무지 만날 수 없었을 저희 남편과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의 사장님께서 남편과 저를 중매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지만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평범한 셀러리맨 스타일의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인상이 굵직하고 좀 까다로운 성격에 말을 건네기가 힘든 그런 엄격한 부분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만난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해서 지금 23년 차 부부랍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2007년 2월부터 5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제 동생이 서울에서 영어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남편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을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살았나 봐요. 어느 날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우리 딸에게 자신이 쓴 마음의 기도를 쓴 그런 노트를 선물로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도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쓴 노트를 선물로 주었고 저에게도 주었답니다. 제가 그 기도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아들에게 쓴 기도 노트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의 장래 희망도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어요. 이거를 한자 한자 정성을 들여서 썼어요. 저희 남편이요. 그리고 이 노트는 저희 딸아이에게 써준 노트거든요. 딸아이의 증명사진, 남편의 증명사진, 그리고 딸아이가 아빠에게 써준 편지도 여기 있어요. 저는 이 남편의 이 기도 노트를 선물로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 두지 못하고 멀리 떠나보내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한자 한자 적어나갔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정성을 적어나갔을 그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2011년 3월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에게서 그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가슴에 너무 심한 통증을 느껴서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대요. 여러 번의 검사 결과 끝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 너무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창원으로 달려오는데 오는 내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잘못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로 한다면 그
마음을, 그 잘못된 마음을, 저의 그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내내 기도하면서 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은 잘 끝났었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보냈답니다. 그때 남편에게 그랬어요. 새벽에 아플 때 저에게 연락을 하지 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연락을 했느냐고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일찍 해서 뭐 하냐고요. 걱정만 시키는데 그냥 참고 자신이 혼자서 참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입술을 보니까 까맣게 부르텄더라고요. 그 고통이 느껴져 왔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마도 그때 남편이 잘못됐었더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희 남편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고 해서 말이 별로 없고 묵뚝뚝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아서 가끔 제가 그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럼 남편 막 웃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묵뚝뚝하다고 하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저희 남편과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 남편 목소리도 들려드릴게요. 성실에 있습니다. 국수 먹었는데 글쎄요, 뭐 합니까?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저녁 모임 있다고 그랬죠? 술 많이 먹지 말고 일찍 들어오세요. 집에서 볼게요. 어떠세요? 저희 남편 목소리 아주 멋있죠? 사실 저희 남편 처음 만난 후에 전화 걸어왔을 때 목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성우 깜치더라고요. 사실 그 목소리에 제가 반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안치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오래전부터 제가 즐겨 부르고 또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노래방 가서 제가 좀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부산 어느 공연에서 안치환 씨를 봤는데 그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듣고 있으면 제가 참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아름답고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요. 고두심 씨 나오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 보면서 그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지만 제 꿈은 저희 친정어머니에 대한 자서전과 그리고 저의 수필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드라마로 한 편 남아서 오래오래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그런 드라마 하나 쓰는 게 제 소원입니다.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소원 꼭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혹시 저의 이름으로 수필집이 나오거나 저의 이름으로 저희 어머니 자서전이 나오거나 혹시 드라마 보다가 제 이름이 드라마 작가 한명나 나오면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명나라고 합니다. 내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났을 때 너무 건강하고 튼튼한 저를 보고 그랬대요. 저희 큰오빠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라고.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크게 떨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이름을 밝을명 비단나, 우리나라에서 밝은 이름, 비단처럼 이름을 크게 떨치라고 지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남 동료로 이 세상에 오셔서 5남 7녀 12남매를 낳으셨어요. 근데 어머니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12남매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잘 자라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자신이 배우지 못했던 그 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12남매를 때를 놓치지 않고 대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12남매 중에 8명이 4년대학을 졸업했고 4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77이 됐던 때에는 혼자서 천자문 공부를 하셨어요. 어느 날 친정집에 가니까 비료부대에 하나가득 연습 종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낡은 옥편을 보면서 혼자서 한문 공부를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7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공부를 하시는 우리 엄마. 그런데 그 어머님이 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2월 17일 아침 갑작스럽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후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낡은 책상 위에 어머니가 보시던 책, 연필, 돋보기,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일일이 이름과 생년월일 시를 써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마음으로 쓴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작년 12월 아이들 방학했으니까 데리고 오라는 말씀. 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지 못했어요. 그때 갔었더라면 엄마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때 가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드린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12월 4일이었죠. 엄마 요양원에서 돌아오셨을 때 제가 아무 소리 없이 찾아갔을 때 엄마 깜짝 놀라며 반가워하셨잖아요. 나이 드셔서 매운 음식 못 드셔서 된장국 끓여드렸는데 엄마 맛나다고 하셨죠. 너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끓여주냐고. 엄마를 위해서 몇 가지 반찬 해놓고 온 게 제가 엄마를 위해 해드린 마지막 일이었어요. 눈이 그치고 눈이 녹았을 때 한 번 더 찾아뵐 걸. 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곳에서 저희 12남매 잘 지켜봐 주세요. 엄마가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에 제가 조금도 미안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게요. 엄마가 저희 엄마여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딸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엄마가 저희 엄마여서 감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상희 씨의 팔베개입니다. 이 노래는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생각하면서 즐겨 부르던 노래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가 지금의 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꽃피는 봄날이었어요. 그때 저희 고향에서는 화전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꽃피는 봄, 동네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장만해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하루 종일 풍악을 울리며 놀다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저희 동네에서도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화전놀이 다녀와서 술 한잔 얼큰하게 취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집 안방에 누워서 양쪽 팔에 초등학교 2학년인 저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제 동생을 팔베개 하고 누웠어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너희 둘만 이 세상에 있다면 양쪽에 다 깨고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12이나 나와서 그렇지도 못한다고요. 그때 참 흐느끼게 우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 그때 엄마의 아픔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결혼을 하고 제 딸을 낳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고통에 힘이 드는구나, 아프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는 12자식을 낳았구나. 그때 엄마의 마음을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됐었어요. 이번 엄마 돌아가시고 매주 엄마 천도제에 참석하면서 어머니 다니시던 전북 장수군 산소교당에 가면서, 그리고 엄마 산소에 가면서, 그리고 친정집에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데 그 깊은 사랑은 떠나고 나서야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따뜻한 전화 한 번 더 해주시고 한 번 더 찾아가 주세요. 지금은 찾아가도 만날 수 없고 전화해도 목소리 들을 수 없는 그리운 엄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딸과 아들아이한테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올해 23살 딸아이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딸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딸, 엄마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너의 영향이 컸어. 사실 엄마 떨려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나가세요 하고 네가 용기 줬잖아. 항상 우리 엄마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자랑스럽다고 자랑하고 다녀서 고마워. 딸도 지금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는 거 알아. 무더운 날씨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너의 딸이 꿈꾸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가 있단다. 그 때가 지금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맞게 되면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그 행복 바이러스를 가진 너의 기운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잘 어울려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그러잖아. 할머니도 애할머니도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엄마 또한 너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딸 또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항상 열심히 살기를 바래. 힘내고 화이팅!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조금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처음 하는 경험이지만 가슴 뛰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스타 경남 FM 11DJ 한명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